한국전력의 신고리 북경남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건설 사업. 부산 기장군에서부터 양산 밀양을 거쳐 창녕까지 이어지는 90여 킬로미터 구간에 평균 높이 100m인 초고압 송전탑 161기를 건설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이 사업은 지역 주민 2만여 명 중 126명만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의 반대가 거세졌습니다. 지난 2012년 마을 주민 이치우 씨가 분신 사망하면서 밀양 송전탑 갈등은 7년 만에 비로소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도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등 양측의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면서 갈등조정위원회, 보상제도 개선 추진위원회, 국회 전문가 협의체 등이 운영됐지만 합의에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난 4월 조한익 한국전력 사장은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 밀양 주민 앞에서 공개 사과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나 선로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0월 2일 한국전력은 126일 만에 송전탑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정부는 수천여 명의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해 주민들의 접근을 막으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인 마을 주민들은 오늘도 공사 현장에 나가 자신들의 억울함과 정부 정책의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정부 사업을 강행해도 되는 것일까? 밀양 송전탑은 반드시 건설돼야만 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오마이TV가 하성수 녹색당 공동운용위원장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밀양 송전탑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1일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58명의 주민들이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는 아주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한 명은 구속되어서 평생 농사만 짓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각종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 한 가구당 400만 원씩 보상해 주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주민들은 그런 보상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밀양 주민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도 거부하고 왜 이렇게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반대하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밀양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밀양 송전탑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밀양 송전탑은 고리 신고리의 원전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4개 원전 단지 중에 하나인 이 고리 신고리 원전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정부 한전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리 신고리 원전 단지에 몇 개의 원전이 있느냐? 아마 시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6개의 원전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고리 1, 2, 3, 4호기라는 원전이 있고요. 또 신고리 1, 2호기라는 원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기존에 있는 송전선로를 통해서 아주 잘 전기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전은 지금 있는 원전은 괜찮지만 앞으로 원전을 더 짓게 되면 지금 건설하고 있는 원전이 이제 준공이 되면 지금 있는 송전선으로는 모자란다라는 것이 정부와 한전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정말 진실일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한전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리 1, 2, 3, 4호기 4개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또 신고리 1, 2호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송전선입니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의 송전선으로 전기가 지금은 보내지고 있습니다. 밀양에 짓고 있는 것은 이제 새로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새로 짓고 있는 송전선이 이제 밀양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고리 3호기라는 그러니까 기존의 6개에다가 신고리 3호기라는 새로운 원전이 들어서게 되면 모자란다. 송전선이 지금 있는 송전선으로는 모자란다라는 게 정부와 한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한전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한전이 제공한 자료를 보더라도 신고리 3호기까지는 송전이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원전이 동시에 가동된다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조건입니다. 원전도 중간중간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게 되는데요. 쉬지 않고 전부 다 가동된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77%라는 게 송전선 이용률입니다. 전부 다 가동하더라도 송전선 이용률이 77%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선은 87%, 또 다른 선은 40%.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에서도 87%의 이용률밖에 안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송전선으로 보냈을 때. 고리 1, 2, 3, 4, 5기는 수명이 상당히 지금 오래된 원전들입니다. 이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수명이 끝났습니다. 원래 30년 수명으로 설계가 됐는데 지금 36년이 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폐쇄를 해야 되는 원전입니다. 이 고리 1호기 하나만 폐쇄하더라도 송전선에는 여유가 생기죠.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리 1호기 하나가 폐쇄되고 신고리 4호기가 하나 더 들어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고리 3호기, 4호기까지는 고리 1호기 하나만 폐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밀양 송전탑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고리 1, 2, 3, 4, 5기 이 낡은 원전들을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50년, 60년. 실제로 정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밀양 송전탑이 과연 필요하냐에 관한 문제였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밀양 송전탑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밀양을 지나가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도 밀양 앞에 양산도 지나가고 밀양을 지나가면 창녕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고 그 창녕에서 다시 또 경북 청도를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송전선이라는 건 단지 이번에 밀양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겁니다. 밀양에서 정말 주민들이 9년 동안 이런 진실들을 파고들면서 정부나 한전의 정책의 잘못된 점들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수없이 많은 송전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은 정부가 한편으로는 돈으로 마지막에 회유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또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내서 공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은 밀양을 계기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전력 이게 초고압 송전선만 나타낸 개통도라고 하는 겁니다. 34만 5천 볼트가 파란색이고 76만 5천 볼트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은 요 서해안에서 출발하는 송전선과 동해안 쪽에서 출발하는 송전선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이제 이번에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송전선들은 보시다시피 전부 바닷가에서 주로 출발을 해가지고 내륙으로 가게 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이런 송전선이 이렇게 많이 거미들처럼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규모 발전소를 전부 바닷가에 짓기 때문입니다. 서해안에 보시면 이런 발전소들이 다 화력 발전소들입니다. 서해안에는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화력 발전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에 보면 이제 고리, 신고리, 월성, 또 울진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영광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석탄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바닷가에 짓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내륙에 있는 소비지로 전기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초고압 송전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34만 5천 볼트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압입니다. 근데 그걸 높여가지고 76만 5천 볼트 송전선으로 이제 이걸 건설하게 됐는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정용 전기는 220볼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정도만 하더라도 이 등산을 가시면 그죠? 등산을 가시면 철탑들을 많이 보십니다. 에이 뭐 저런 철탑 들어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76만 5천 볼트 송전선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철탑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시 주변에 있는 좀 큰 송전 철탑은 주로 15만 4천 볼트짜리가 많습니다.
근데 이 76만 5천 볼트는 그것보다도 18배나 많은 전기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끊어지면 수도권에서 큰 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이선만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 50만 가구 이상에서 정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를 많이 보내려고 76만 5천 볼트 송전선을 건설했는데 거꾸로 이 송전선 때문에 전력 개통은 더 불안정해지는 이런 이제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발전소 계속 크게 짓고 송전선을 이렇게 고압으로 짓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게 이 자체로도 이 송전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저는 공급과 수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공급의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렇게 바닷가에 짓는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이게 송전선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주로 서해안에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가까운. 이 당진 화력 발전단지 이쪽에 가보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부 다 대부분 다 경기도 쪽으로 가게 되는데 피해는 다 당진 주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지만 뭐 분진 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진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석탄 화력 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런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장 큰 주범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만 생각하더라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처럼 계속 지어가지고 가동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원전이 아시다시피 지금 바닷가에 원전이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드러난 원전 비리 문제만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충격을 엄청나게 받으셨을 겁니다. 원전에 그죠? 각종 뭐 품질 보정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품질 보정서가 위조를 해서 쉽게 말해서 이게 품질이 안 되는데 품질이 되는 것처럼 그걸 위조해 가지고 대량으로 부품을 공급했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원전 자체가 가진 불안전성도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리 원전 단지에는 고리 1호기라는 아주 낡은 원전이 있는데 작년 2월 달에 이 고리 1호기에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뻔했었습니다. 이 원전은 바닷가에 짓는 이유가 냉각수를 계속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냉각수를 공급해서 계속 열을 식혀줘야 됩니다. 못 식혀주면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납니다. 근데 작년 2월 달에 이 고리 1호기 제일 문제가 되는 낡은 원전에서 냉각수 공급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자로 온도가 한 5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 몇 시간을 가면 우리도 후쿠시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석탄 화력 발전소나 원전에 이렇게 계속 의존해도 될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스스로도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전 방식, 원전이나 석탄 화력에 의존하는 발전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 원전 사고 위험 문제, 또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 방식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석탄 화력 발전이나 원전은 전부 다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만 많이 이야기하지만 독일이 아닌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석탄 화력 발전소나 원전은 다 줄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와 원전 사고 위험 때문에 다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역 분산형 발전이라고 해서 이 소비지 주변에서 발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지 주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송전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송전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에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멀리 보내다 보니까 송전선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소비지 주변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그러면 사실 이 초고압 송전선 문제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송전선을 이렇게 많이 깔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 소비가 빨리 증가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경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지역. 여기 경기도를 보시면 전기 소비가 누가 많이 하느냐? 가정용 전기 소비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는 역시 제조업, 산업용 전기가 핵심이고요. 또 큰 대형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대형 건물에 쓰는 전기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전기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 또 거기 때문에 건설하는 초고압 송전선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 소비가 이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전기 소비가 늘어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을 싸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쓰는 전기 중에서도 가열 건조용이라고 하는 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는 석유를 떼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일을 하던 것을 지금은 전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전기 용광로도 우리는 많이 있고요. 각종 난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전기로 공장에서도 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석유나 가스 쓰던 걸 지금은 전기로 바뀐 겁니다. 왜 전기로 바꿨느냐? 전기요금이 싸니까.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니까. 석유보다 싸니까. 가스 쓰는 것보다 싸니까. 다 전기로 바꾼 겁니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의 잘못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그랬다면은 기업들이 이렇게 전기 소비를 늘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게 우리나라의 10개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공장들 보시면 현대제철, 포스코, 삼성전자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를 싸게 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만들고 그렇게 싼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은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구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전기요금으로 재벌 대기업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특혜를 받은 기업들이 전기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전기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석탄화력 발전소 원전 짓습니다. 그 부담은 또 다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나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원전 위험, 그리고 송전선을 깝니다. 그 송전선 피해는 또 누가 보느냐? 밀양과 같은 시골 농민들이 전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매우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익을 보는 수혜자들은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밀양의 농민들, 송전선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의 피해를 나중에 다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송전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서산시 팔복면이라고 하는 충남 서산시 팔복면입니다.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송전선이 이 동네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 마을의 이장님이 2년 전쯤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자꾸 주민들이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 그래서 이분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기 마을 주민들 중에 송전선에서 100m 가까이 사는 사람들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3명 중에서 26명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8명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 송전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1994년에 건설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송전선이 건설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지 않은 걸로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송전선 바깥으로 나가면 그렇게 암 발생률이 지금도 높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 송전선 100m 안에만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호소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전자파 피해는 다 아실 겁니다.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면 전자파 피해가 있습니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화백혈병 같은 것들이 2배 이상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송전선 주변 지역 주민들도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게 암 발생 증가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서산시 팔복면 이 사례만 보더라도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율이 높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암에 걸리는 그런 마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다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송전선이 지나가기 시작하고 한 7년 정도가 지나가면서부터 암 발생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송전선 피해, 송전선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소음 피해도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365일 중에 한 200일 이상 우웅 하는 소음이 나가지고 너무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다. 24시간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된다. 이런 호소를 합니다. 지금 이 지역 주민들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지중합니다. 땅속으로라도 좀 지나가게 해달라. 다 안 되면 마을을 지나가는, 정말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거든요.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그 부분만이라도 좀 지중화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한꺼번에 안 되면 단계적으로 1년에 뭐 500m씩이라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호소를 하는데 한전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한전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익자 부담, 수혜자 부담이라는 말은 있지만 요청자 부담이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요청하는 주민들 보고 부담하라는 겁니다. 수백억 이상이 들어가는 지중화 공사비를 이 주민들 보고 부담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주민들 보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대도시에 특히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전기 때문에 시골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밀양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이런 지역에 가서 실태를 눈으로 봤습니다. 이 주민들이 76만 5천 볼트, 33만 5천 볼트 송전선이 건설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밀양 주민들은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게 동네에 전봇대가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구나. 많은 주민들이 처음에는 전봇대가 들어서는 정도로 생각하다가 직접 가서 철탑의 높이를 보고 100m네? 100m짜리가 500m 간격으로 들어서고 이게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논 한가운데에 들어서네? 그 다음에 주민들은 또 하나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게 주민들 중에 실제로 자기 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영농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농협에 가보면 농협에서 대출을 거부합니다. 더 이상 대출 안 된다. 왜? 76만 5천 볼트 송전선이 지나갈 계획이지 않느냐. 우리는 대출 못 해준다. 작년 1월에 밀양에서 70대 농민 한 분이 분신 자살하신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분신 자살하신 분 논도 이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부근에 있었습니다. 삼형제가 농사를 평생 지어왔습니다. 70대 삼형제가 평생 농사를 지어왔고 평생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하고 그 논밖에 없는데 그 논을 어느 날 갑자기 그 논에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하고 그 논을 가지고는 대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항의하는데 정부나 한전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용역들을 동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강제로 끌어내고 욕설을 퍼붓고 그걸 못 이겨서 그분이 분신자살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가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저도 다시 한번 좀 의문을 가지고요. 지금 밀양 송전탑 문제가 단지 밀양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바닷가에 대규모 발전소 지어가지고 초고압 송전선 건설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 이것이 밀양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밀양 외에도 지금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라는 게 지난 8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충남에서도 참여하고 경북에서도 참여합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지역의 민원으로 이걸 바라보지 말고 이걸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 문제로 바라봐 달라.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밀양 주민들도 단지 밀양의 송전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도시나 대공장에 쓰는 전기 때문에 더 이상 시골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밀양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민들의 요구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 문제의 핵심, 본질을 건드리게 되자 정부는 아주 졸속적으로 지금 정말 지난 10월부터는 공사를 강행하면서 아무런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말 두 가지는 반드시 좀 짚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 10월 1일 날 정부가 밀양에서 공사를 재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해야 된다. 내년 8월 달에 가동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년 8월 달에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전력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고리 3호기를 내년 8월 달에 가동해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전력난이 일어나서 마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때문에 전력난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팩트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고리 3호기는 내년 8월에 가동 못한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왜 가동을 못하느냐? 위조 부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신고리 3호기에 들어가 있는 제어 케이블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핵심 부품입니다. 일종의 전선 같은 거죠. 케이블이니까. 그 제어 케이블이 위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어 케이블의 품질 보증서가. 무려 그 길이가 90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신고리 3호기는 거의 다 완공을 한 상태인데 다시 그걸 다 뜯어내고 900km에 달하는 제어 케이블을 뜯어내고 그걸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신고리 3호기가 가동이 안 되면 전력난이 온다. 내년 여름에.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세운 계획에 따르면 내년 여름에 내년 8월 달에 이제 가장 전력 소비가 많을 때입니다. 내년 8월 달에 전력 예비율이라는 것이 6%를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5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정부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상으로 이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500만 킬로와트면 전혀 전력난이 문제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경보 수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력난이 내년에 예상된다고 하면서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신고리 3호기가 없더라도 500만 킬로와트 이상이 남습니다. 전혀 전기가 모자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년 여름에는. 왜 그런가 하면 올여름보다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나온 게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발전소들이 가동을 하게 되면서 전기의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최근에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에 대해서 의무절전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면 더 많은 전기가 남게 됩니다. 내년 여름에는 전혀 전기가 모자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신고리 3호기가 없으면 전기가 모자라서 전력난이 올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거짓말을 정부가 하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굉장히 부도덕하고 정말 비윤리적이고 정부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밀양 주민들에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밀양 송전탑 공사는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주민들은 하도 9년 동안 반대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만약에 정해야 된다라면 지중화라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저는 드러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지중화 문제도 한번 얘기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어떤 것은 지중화가 돼 있고요. 그 송전선이 어떤 것은 지상으로 가공선로라고 하는데 지상으로 지나갑니다. 지중화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다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 지중화가 돼 있고 그 지중화가 안 된 데들은 여기 보시면 전부 시골 지역들입니다. 그죠? 시골 지역들은 지중화가 안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중화율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전에서 요청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걸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 소비의 수혜를 받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요청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지자체들,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들, 그다음에 경기도 이런 데들은 지중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자체들은 이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지중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밀양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마을을 지나는 구간만이라도 지중화를 해달라. 한전은 지중화가 일단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76만 5천 볼트로 밀양 구간이 계획되어 있는데 76만 5천 볼트는 기술적으로 지중화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34만 5천 볼트로 낮추면 지중화가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굳이 76만 5천 볼트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리 신고리 원전단지에서는 76만 5천 볼트로 지나가서 나중에 그게 결국 34만 5천 볼트로 전압이 낮춰집니다. 그 중간에 아무런 변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34만 5천 볼트로 보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저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또 밀양법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게 마치 대안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대안이 못 됩니다. 지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송주법이라는 법입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송변전 주변시설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송주법은 엉터리법입니다. 진짜 밀양과 같은 문제들을 졸속으로 그냥 덮기 위해서 만든 엉터리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 법이 송전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려고 하는 법이라면
그러면 송전선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보상 범위도 아주 자의적으로 정했습니다. 뭐 선에서 33m, 뭐 선에서 13m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해놨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보상 범위를 그렇게 기준을 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뭐 피해가 수백 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33m, 13m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법 자체가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기존에 이미 송전선이 건설되어 있는 지역은 이 송주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까 보신 서산시 팔복면과 같은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법률은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 게 아니라 송전선 주변에 대한 피해부터 다시 조사를 하고 기존 선로에 대한 피해까지도 하는 제대로 된 보상법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상으로 인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주민들에게 지중화해주고 보상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혜자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을 하면 됩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큰 공장들 그리고 전기를 많이 쓰는 대형 건물들이 비용 부담을 하면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중화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 소비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그분들이 부담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마치 가정용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오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과장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소비의 대부분은 사실은 산업용 전기가 절반 이상이고 그리고 상업용 전기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가 핵심이고 가정에서 쓰는 주택 전기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전기 소비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혜자 부담,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큰 공장이나 대형 건물들이 부담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지중화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밀양 송전탑은 필요하지 않다. 고리의 낡은 원전만 폐쇄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밀양의 문제는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전력 시스템의 문제다. 이걸 바꾸는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신고리 3호기 위조 부품 문제도 그렇고 전력난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고 사실 이거는 그 자체로 정부가 사실은 저는 탄핵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무총리가 거짓말을 했고 장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민들이 주장해왔던 대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뭐 송주법 이런 것들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성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나 송전탑 이런 단어들이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궁금증이 또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차근차근 풀어볼 텐데요. 먼저 들어가기 앞서 현장 상황부터 좀 알고 싶은데 지금 밀양 상태가 어떤 상황인가요? 밀양은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10월부터 3,000명 정도, 하루 2, 3,00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고, 경찰은 교대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현장에 주민들이 접근을 못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장 접근을 못하고 현장 진입로 부근에서 경찰이나 안전 차량이 지나갈 때 그걸 좀 막으려고 하다가 계속 끌려 나오고 연행당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7, 80대 노인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분도 생기고 또 경찰이나 안전하고 충돌 과정에서 또 다치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12월이 되면 이제 겨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산속입니다. 그 공사 현장들이. 그래서 사실은 12월이 되면 더더욱 이제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주민들은 아예 현장 부근에 접근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걸 바라보면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좀 허탈해하고 또 많이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송전탑을 지나는 송전선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건데 네네. 그 전국에 있는 송전탑이나 아니면 송전선의 종류라든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네네. 주신다면은. 네.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우리가 가정에 쓰는 전기는 220볼트고 그게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22,900볼트 정도로 낮춰져서 들어오는데 그 앞 단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그렇게 배전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이나 공장으로 들어가는 배전 단계까지 그 사이에 발전하고 배전 사이에 있는 게 송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걸 전압을 올립니다. 전압을 올리는 이유는 전기를 보낼 때는 전압을 올리는 게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올리면 올릴수록 전압을 올려서 이제 그거를 저 배전하는 단계까지 전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송전하게 되는데 그 송전선은 지금 76만 5천 볼트가 제일 전압이 높고 우리나라에 두 가닥이 이미 있고요. 그 다음에 34만 5천 볼트 송전선이 그 다음 단계로 전압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15만 4천 볼트라고 그보다 좀 더 낮은 게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6만 6천 볼트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온 전기가 이 배전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6만 6천 볼트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만 6천 볼트 그래서 네 단계 정도로 우리나라 송전선은 나눠져 있고요.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철탑 높이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76만 5천 볼트 높이가 100m 이상 되고 34만 5천 볼트는 50m 이상. 근데 15만 4천 볼트나 6만 6천 볼트는 우리가 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송전 철탑인데 그런 거는 크기가 그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전달하는 송전선이 있고 그걸 또 받는 송전탑이 있는데 네, 떠받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철탑이. 밀양에서 이제 그게 네.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밀양을 두고 도시의 전기 식민지다, 네. 전기 셔틀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지나가지만 그 지나가는 피해는 고스란히 밀양 주민들이 받고 네네. 있다는 뜻인데요. 네. 왜 하필 밀양 이 지역에 또 76만 5천 볼트 이 송전선이 지어지게 된 그 과정이나 원인에 네. 대해서 좀 풀어주시면은. 네네.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에서 계속 전기가 모자랄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밀양을 지나가는 송전선도 애초에는 수도권으로 오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6만 5천 볼트로 계획이 된 겁니다. 76만 5천 볼트는 좀 장거리 송전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00km 정도 이상 송전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고리 신고리 원전 단지에서 이렇게 밀양을 지나서 원래는 수도권으로 오는 걸로 이제 애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수도권으로 오는 계획이 폐지가 됩니다.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제 이 76만 5천 볼트 송전선도 재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재검토를 안 한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원전에 찬성하고 이 송전탑에 찬성하는 전기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건. 겨우 90km 송전을 위해 가지고 76만 5천 볼트라는 초고압 송전선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수도권으로는 계획이 폐기가 됐으면 이 송전선 자체를 그냥 그 당시에 재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 그냥 그대로 한 거죠. 그대로 하면서 결국 이제 밀양에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서 더 많은 전기를 끌어다 쓰고 중앙에서는 이제 그 이득만 보게 되는 네네. 그런 현실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중앙 집중식 뭐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특히 그 76만 5천 볼트가 대규모 광역 전전을 일으킬 위험성도 있다고 하던데, 네네.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기를 많이 보내려고 전압을 올린 건데 전기를 많이 보내는 만큼 그 전기 길이죠. 전기가 흘러가는 길이 끊어지면 차단이 되면 그만큼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충격이 큰 거죠. 충격이 크고 전력 계통에 이제 이렇게 송전선이 전기가 많이 흘러가는 송전선이 딱 끊어지면 연결된 발전기에 충격을 줍니다. 그럼 발전기가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가 정지가 되면 그게 또 전체 전력 계통에 교란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때는 정전을 상당히 큰 범위 내에서 정전을 시키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34만 5천 볼트 송전선도 고장이 나면 발전기가 정지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76만 5천 볼트는 전기가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3배 이상 많은 전기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끊어졌을 때 이 전력 개통해 주는 충격은 굉장히 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감사원이나 전력거래소에서는 계속 76만 5천 볼트 문제 때문에 70만 5천 볼트 하나만 깔면 안 되고 다시 송전선을 더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70만 5천 볼트가 이미 깔려 있는 지역에서도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송전선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76만 5천 볼트가 좋은 거면 그걸 깔아가지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사실 또다시 송전선을 네. 건설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충남 당진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시적인 위험성이나 시스템상의 문제점 외에도 또 아주 그 송전선이 지나가고 송전탑이 세워지는 주민들한테 피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송전탑이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한테 건강상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뭐 근거는 주민들의 경험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큰 근거라고 할 수 있고요. 문제는 정부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정부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도 2003년까지 암 발생률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의 송전선이 집중적으로 건설된 거는 90년대 이후기 때문에 초고압 송전선이 그 피해 영향을 하려면 최근 자료를 가지고 다시는 피해 조사를 해봐야 되고 이번에 한 것도 사실은 제대로 엄밀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암에 많이 걸리고 이렇게 병에 많이 걸리고 있는데 왜 정부는 조사를 안 하냐. 우리 마을만 조사를 해도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전자파 피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지금 현재 발암 가능 물질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암이 걸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실제 피해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송전탑, 송전선 때문에 건강이 피해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재산상에도 상당한 심각히 그 피해를 입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사실 외부에서는 이 밀양 주민들이 좀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송전탑 건설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들은 뭐 정부에서 400만 원 준다 그러면 내가 600만 원 보태줄 테니까 1000만 원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한전에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민들은 다들 얘기합니다. 밀양 주민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보상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상금을 정부가 주민들이 안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공탁을 합니다. 강제로 받아가라고 법원에 공탁을 하는데 안 찾아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뭐 전 재산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겨우 몇백만 원 보상금 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몇백만 원을 뭐 2배를 주고 3배를 준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은 절대로 이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정말 이 송전선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영향을 그러니까 마을을 지나가는 구간만이라도 지중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주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 보상금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뭐 이미 건설된 지역 주민들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밀양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밀양 송전탑이 사실은 송전탑으로서가 아니라 그 신고리 3, 4호기의 전기를 만들어진 전기를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정부에서는 그게 당장 내년에 이제 빨리 시급하게 가동을 해야 된다. 거짓말할 수 네,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주민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원전 마피아, 전력 마피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런 전력 정책이나 원전 관련된 정책은 아주 소수의 관료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연루돼 있는 전문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정책을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리 3, 4호기가 위조 부품이 발견이 됐고 이게 교체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걸 정부 관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교체하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시도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 아마 이게 덮고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근데 밀양 공사를 어쨌든 빨리 해야 되니까 신고리 3호기를 그냥 거짓말로 핑계를 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해왔고 사실은 뭐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국회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저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신고리 3, 4호기 문제도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지금 공사를 강행한 건 어쨌든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여러 가지 그런 뭐 독점적인 지위, 이권 이런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면 빨리 밀양 공사를 강행해야 되고 핑계를 잡다 보니까 신고리 3, 4호기 핑계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밀양 주민들이 이런 정부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송전탑 건설 자체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또 지중화 방안을 그 중재안처럼 내놓는다고 밖에서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주민들은 뭐 송전탑을 안 지으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예, 백지화하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그게 원전도 안 짓고 송전탑도 안 지으면 제일 좋겠다. 주민들은 뭐 원전의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을 생각하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원전 안 짓는 게 좋겠다. 송전탑도 안 짓는 게 좋겠다. 백지화하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들의 사실 바람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정부나 한전이 이 송전탑을 계속 강행을 하니까 만약에 정말 백지화가 안 된다면 뭐 일종의 차선책으로 그러면 마을을 지나는 구간만이라도 지중화를 해달라라는 거고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보상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네네. 관련해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법이 네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이 법을 또 반대하는 입장이시라고 알고 네네. 있는데 네. 어떤 측면에서 이런 건지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송전선 주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피해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보상 기준을 정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송전선이 건설되어 있는 지역을 가보면 보상이 필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로는 그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예, 불안해서 도저히.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뭐 진짜 지중화를 해주든 아주 심각한 지역은 이주를 시켜줘야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어느 정도 보상을 또 해야 되는 지역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피해 조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 조사를 하고 정확하게 보상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초고압 송전선을 많이 건설하게 만든 주 원인 제공자들, 수혜자들,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비용 부담을 하는 이 비용 부담의 원칙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전력 수급 체계의 문제점과 이런 보상법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같이 좀 전체를 네. 전체를 놓고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보상도 하려면 어쨌든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예, 네. 원칙을 정해가지고. 당장 이 상황에서는 밀양 사태가 어떻게 되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어쨌든 지금 공사가 급하지 않다라는 건 드러났습니다. 그 신고리 3, 4호기 그 위조 부품 문제가 해결되려면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면은 송전탑 공사를 지금처럼 서둘러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 겨울만이라도 진짜 제가 바라는 거는 이번 겨울 12월, 1월, 2월 겨울철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좀 냉각기를 가지면서 지금 주민들이 주장해왔던 송전탑 건설이 과연 필요하냐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간이 좀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겨울에도 공사를 강행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불행한 뭐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워낙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사실은 여러 군데가 아프시고 뭐 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이런데 이거 겨울철에 산 위에서 이렇게 계속 경찰이나 한전하고 이렇게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겨울철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 대화의 와중에서 밀양 송전탑이 과연 진짜 필요한지부터 해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밀양 송전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 체계와 원자력 발전소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